B&I 코리아 팟캐스트 215회 차기 리더십팀 인선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B&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윤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국내 최고의 협업 전문가 존윤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엔 박수를 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오프닝하면서 박수가 절로 나온 이유는 그렇죠. 게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차기 리더십팀 인선과 관련해서 네. 시스템에 대해서 B&I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B&I 시스템에 대해서 정통한 저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계시는 네. 우리 부 내셔널 디렉터님 네. 임병을 부 내셔널 디렉터님을 저희가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B&I 시스템 전문가인 척하는 부 내셔널 디렉터이자 B2X 대표 임병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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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나네요. 힘이 나. 그러게요. 네. 이게 B&I 코리아의 부내셔널 디렉터라는 일도 하고 계시고 네. 본인의 컨설팅 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컨설팅 얘기 잠깐만 듣고 그 다음에 시작을 좀 할게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중소기업들 사업가들이 사업할 때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무적으로 나아질지, 어떻게 조금 더 사업을 키울 수 있을지를 전반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포인트로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IR을 만든다든가 기술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사업 계획을 고도화하고 어떤 타겟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되게 어렵죠? 전략가시다. 되게 경영학 박사 네. 같은 느낌이 나죠, 확. 아니 그런 건 어디 가서 배우신가요? 네, 돈 내고 배우는 데가.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컨설팅해주고 저도 물론 스피치에 관련해서 코칭을 하고 있지만 네. 뭔가 이렇게 재무적인 거, 뭐 이렇게 뭔가 사이즈를 키우고 뭔가 네.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일은 진짜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존경스럽습니다. 네, 참 잘하는 분들 보면 저도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니 이게 그 정부에서 여러 정책들을 펴고 거기에 네. 대한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 그리고 소기업들한테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이게 책정을 하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어떤 데를 골라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되게 믿을 수 있고 그래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정부의 정책하고 연결해주는 네. 신뢰할 만한 컨설팅 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임병을 부엔디님의 컨설팅 작업 같은 게 굉장히 뭐랄까 소중하달까?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내셔널 디렉터님과 부 내셔널 디렉터님 B&I 코리아에 이렇게 수장들을 모시고 제가 네.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차기 리더십 팀의 인선이거든요. 네. 와, 정말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새로운 기수가 시작됐습니다 하고 팟캐스트에서 4월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한 3개월 지나니까 다음 기수 인선을 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기상 또 이미 또 진행이 많이 됐어야 하는 시기라고 하죠. 우리 부인대님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자, 먼저 지금 저희가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로 차기 네. 리더십 팀 인선을 언제부터 시작하고 대략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네, 시기적으로 벌써 내년이면 대선의 계절도 돌아오잖아요. 네. B&I 코리아도 인선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네. 10월 1일 시작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7월 달에 이미 사실은 LT 인선이 끝났어야 할 시기이죠. 아, 의장단과 네. LT까지 인선이 다 끝나야 하는 게 이제 그 시기상으로는 맞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3개월 전에 네. 시작을 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10월 1일 기준에 3개월 전이면 언제죠? 7월 7월 1일. 달. 예. 그래서 그렇죠. 31일. 네. 그래서 7월 중에는 LT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코디네이터와 멤버십 위원회의 인선이 끝나 있어야 한다라는 게 되겠죠. 네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예. 세기수가 4월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네. 4월, 5월, 6월 했는데 4개월 만에 다음 기수가 인선이 또 이게 딱 되면 이것도 사실은 뭔가 벌써 끝난 건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게 시작인가 아닌가 약간 좀 이 겹치는 부분이 좀 그런 시간이 좀 길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런 이유가 또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 임기가 6개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6개월 한 절반 정도 접어들었을 때 차기를 인선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야, 벌써 차기를 인선하는구나. 내가 얼마 남지 않았어. 하는 기쁨 혹은 정말 아쉬움을 현실적이다. 네, 아쉬움과 함께 느끼게 되는데 네. 비엔나에서는 보통 어느 조직에 가면 1년 뭐 혹은 2, 3년 동안 회장의 임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비엔나는 굉장히 짧죠. 6개월. 네. 그게 우리가 비엔나 사업가로서 네. 비엔나라는 툴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아, 6개월 정도 준다라는 의미. 그럴 때 잘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한 6개월로 좀 짧게 잡아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잘하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1년 연임을 할 수도 있는 그쵸. 그런 또 그래, 기회가 예. 있죠. 연임의 기회가 한 번은 연임할 수 있다는 네, 네. 규칙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네. 이 LT라는 제도, 특히 의장단이라는 것은 우리 리더십으로서 혹은 경영인으로서 레벨업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덕에 저도 이 자리에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례 같은 거 혹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가가 리더십 팀에 참여해서 6개월, 1년 동안 한 다음에 되게 뭔가 성장을 했다라든가. 레벨업이 실제로 된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뭐 제 얘기를 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 본인- 부회장님 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예, 같아요. 본인 얘기도 해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합니다. 네. 저도 컨설턴트로서 사실상 초보일 때 이제 B&I를 하게 됐습니다. 하다가 한 1년 정도 대략 멤버 생활을 할 때 이제 의장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 전에 컨설턴트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고객도 있지만 보통은 굉장히 날카로운 고객들이 많죠. 기업 경영에 어떤 어려움을 그렇죠. 겪고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저 역시도 아직 상대적으로 어리기도 했고 경험이 짧다 보니까 그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기업에는 대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임원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다 상대해야 되는 역할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B&I 의장을 하면서 우리 챕터 멤버들도 역시 저를 환영해주는 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내가 이런 경험까지 해야 되나? 또 생각을 했지만 그걸 잘 극복해서 이왕이 하는 거 잘해보자라는 취지로 그 당시에 저희 멤버 챕터 사이즈가 10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트래픽 라이트도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멤버분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게 마무리됐고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목표는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인간관계 잘 지내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의 정책이나 방향성을 그분에게 주입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올 수 있게. 네. 그것들을 기업에 대해서도 하는 방법을 저도 모르게 터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고객사들이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고 따라오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규모 있는 프로젝트 할 때는 다른 컨설턴트들이 대하기 어려워하는 분을 저한테 대신 좀 맡아달라. 그럼 그분들은 지금도 저와 이제 거래하는 장기 고객이 돼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B&I 아니었으면 어디서 배울 기회가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배우는 것도 배우는 네. 거고 사실 트레이닝 기간인 거잖아요. 네. 이 6개월의 임기라는 게. 네. B&I가 정말 감사한 게 이게 내 회사가 아니지만 내 조직이 아니지만 내가 내 것처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값진 재산이거든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엔디님이 되셨나 봐요. 아, 역시. 왜냐면 의장단, 저도 의장단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물론 네. 그걸 통해서 성장을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역시 전략가. 네. 아, 이걸 정말 그 왜 우리가 리더십 팀을 하는가에 Y를 이렇게 딱 머릿속에 담아두고 실천에 옮기는 의장단이 또 얼마나 있을까. 모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또 아쉬움과 이런 것들을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임병월 부회장님 뵈면은 되게 뭐랄까 안정감 있고 네. 되게 성숙한 믿음직스러워요. 느낌인데 믿음직스러워요. 의외로 나이가 어려요. 아, 비엔나에서 나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게 제가 나이는 몰랐어요. 뭐냐 하면 네. 저 이렇게 우리가 나이 크게 상관은 안 하지만 보통 저 나이에 저런 안정감과 연륜이 있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나이는 뭐 끝나고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27살? 우리 그래서 네. 이제 다 차기 리더십 팀들이 어쩌면 어떤 챕터에는 지금 이미 이제 선임이 됐을 수도 있고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차기 의장단이 태어나는지 뭐 누가 너 해 해서 의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의장을 선임하게 되는지도 사실 멤버분들이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짚어드리는 거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기초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 우리가 다른 협회나 이런 조직을 하시면 회장이 있고 네. 수석 부회장이라고 있는 있어요. 경우가 네. 많으실 거예요. 부회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네. 그중에 그 수석 중에서도 부회장님이 수석 계시죠. 부회장은 사실상 차기 회장이다. 라고 거의 정해서 가게 되죠. 네. 우리 리더십 팀 인선할 때도 의장단 인선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 기수 이제 10월을 목표로 인선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차차기 의장도 고려해서 네. 인선을 해야 맞아요. 된다. 그게 디렉터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기반이 깔려 있어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3개월 전에 10월 기준으로는 9, 8, 7월 네. 1일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6월 달에 차기 의장이 윤곽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죠? 수석 부회장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미리 윤곽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확정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이 될 거고요. 이걸 위해서는 현재 의장단 3분과 디렉터, 보통은 담당 서포터 디렉터가 계실 텐데 네. 디렉터와 현직 의장단 3분, 총 4분이 인선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네. 이 인선위원회에서 차기 의장 후보를 1명 또는 2명 정도 추천을 해요. 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현 디렉터가 차기 의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네. 즉 승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차기 의장이 선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인선위원회에 합류를 해서 총 5명의 인선위원회가 이제 새롭게 꾸려지는 거죠. 차기 의장이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네. 그 다음 기수에 이제 리더십 팀을 꾸리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과정은 디렉터가 먼저 주도를 해서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혹은 현직 의장단이 주도를 해서 디렉터를 참여시켜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건 뭐냐? 서로 협의하면서 가는 그 협의체다. 그렇죠. 어떤 특정 인물의 주도해서 확정짓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의장단을 이제 차기 의장을 포함한 인선위원 5명이 인선이 되어 있으면 네. 이분들이 차기 부의장과 ST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차기 부의장과 ST도 차기 의장이 그냥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 1명, 2명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5명의 인선위원회에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차기 의장한테 네. 대표님이 이제 의장 하실 거니까 부의장 ST 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가부는 협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그것이 또 위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협의해서 함께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네. 의장이 바뀌었다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선정을 해서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무관하게 새로운 의장단이 새롭게 해보자 해서 완전히 틀을 바꿔버리면 네. 챕터가 휘청거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A라는 지점을 향해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B라는 목표가 나타났을 때 멤버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연결할 수 있도록 디렉터는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현직의 의장단과 차기 의장이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원래 이거였으니 여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를 협의해 가면서 가장 적임자를 선정하는 게 차기 의장단 인선까지의 과정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많은 멤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멤버들한테 왜 투표는 받지 않나요? 만약에 2명의 어떤 지원자 혹은 뭐 추천자가 나왔을 때 멤버들의 의견도 거기 반영해서 투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죠. 네. 왜 왜 B&I는 니네 맘대로 정하냐? 선거로 리더를 정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 왜 투표하지 않느냐? 예, 부엔디님께서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저 역시도 제가 1년차 멤버일 때 가졌던 궁금증이기도 네. 했고요. 저도 역시 제 담당 디렉터에게 질문했던 그 얘기이기도 해요. 네. 그때 들었던 답,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해서 또 해외 사례에서 나온 조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나 협회장 선거는 사실은 뭐 국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것이긴 하지만 특정한 정치 세력이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B&I는 B&I 코리아라는 영리법인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기에서 소속이 되어 있는 하나의 단체 혹은 하나의 상품이라는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걸 꾸려가는 하나의 책임자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해서 정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정책에 맞게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역량이 있는 분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투표를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인기 투표라든가 혹은 우리 소위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정치 세력화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차단하는 개념도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선정이 만약에 되지 않았어요.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내가 떨어졌다. 그럴 때 그 또 상실감이 클 겁니다. 맞아요. 예. 멤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내가 원했던 사람이 의장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싫은데 라는 마음이 한 구석에 좀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제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리더십 팀의 명칭을 보시면 네. 물론 의장, 부의장이라는 게 있지만 리더십 팀의 일원이 코디네이터라고 명칭을 쓰고 있죠. 네. 우리가 리더십 팀이라고 해서 이끌어가는 조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코디네이터. 음. 이들은 뒤에서 돕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를 해서 선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앞뒤가 맞지 않는 네, 그런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명쾌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최근에 챕터들이 많이 갖고 있는 궁금증일 텐데요. 챕터 사이즈가 작거나 어쨌든 차기로 이거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차기 리더십 팀 꾸리는 게 어렵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챕터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부엔디님? 네, 참 어려운 문제죠. 사실 인원 자체가 적을 경우에는 모두가 리더십 팀이 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챕터도 있을 수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 지금 우리 윤혜경 대표님 말씀처럼 모두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함께 네. 디렉터와 함께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원이 좀 적은 경우에는 리더십 팀을 전원을 다 구성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의장, 부의장만 둘 수도 있고요. 아. 의장, 부의장의 코디네이터 중에 일부, 뭐 아. 교육 코디나 비스트 호스트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소수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 반대로 한 50명, 60명으로 넘어가는 챕터다 하면 그 인원을 오히려 늘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율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처럼 우리 챕터 모두가 함께 이걸 헤쳐나가자라는 취지로 함께 LT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챕터를 빨리 키우는 것, 그게 그렇죠. 중요하겠죠. 내가 멤버로 있는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챕터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겠다는 어떤 약속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인원이 적은 챕터를 보면 그래서 어떤 챕터는 말씀대로 그래요, 지금 인원 적으니까 제가 할게요 라고 하시지만 어느 챕터는 인원 적은 데서 나 하기 부담스럽다고 회피하는 챕터도 계세요. 네. 그러면 결과를 3개월 후에 보면 네.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신입 멤버라든가 지금까지 리더십 팀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럼 내가 리더십 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궁금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걱정도 사실 있어요. 네.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매뉴얼이나 어디 규정에 그게 나와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각 지역의 이제 지역 책임자 분들이나 의장단의 어떤 결정에서 어느 정도 레벨을 두는 경우는 있기는 한데요. 네. 보통은 신입이어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그 개인의 리더십이나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3개월 전에 차기 의장단 플러스 LT팀을 다 인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 아. 충분히 학습하고 보고 배울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LT 트레이닝이 제공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걸 통하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하.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교육 코디네이터를 제안을 받아서 제가 무슨 신입인데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했는데 아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셔서 저도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코디가 된 케이스인데요. 말씀하신 게 딱 정확한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것 같고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런칭할 때는 누구나 다 처음이었지만 처음인데 의장도 하고 부의장도 하고 했습니다. 다 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LT 선발하는 프로세스가 네. 괜히 있는 게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걸 그럼요. 챕터에서 많이 지원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자리 잡혀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연시키기보다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완료를 해서 차기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현 기수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왜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좀 안정적인 차기 기수를 또 이제 선발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프로세스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막 숨겨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멤버분들은 잘 모르시게 되면, 지들끼리만 해먹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예를 들어서 임병월 부엔드님처럼 우리 시스템의 전문가, 꽉 잘 알고 계신 분들한테 문의를 하신다든가, 네. 뭐, 이렇게 담당 디렉터나 지역 책임자들한테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저도 리더십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신도 지원을 해주시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장 우리 팟캐스트 시작한 이래로 가장 오랜 시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또 들어야 했어서 오늘 우리 임병을 부엔디님과 함께 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뭔가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